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긴축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 오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도 매년 다음 해 경제를 전망해 나가면서 이 금리의 향방, 여러분께도 강조하듯이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돈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나,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나, 이것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 표현으로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특히 2022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다시피 했다라는 표현을 이미 남긴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미국 연준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하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해 왔죠. MBS 발행,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충격일 때와 그때의 국면과 이제 경기가 뚜렷하게 견고하게 회복되는 국면, 달라진 국면에는 달라진 정책, 달라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또 기준금리를 영끌했죠.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다면, 이제 2022년에는 뚜렷한 경기 회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생긴 거죠. 유동성을 이제 위축시켜야 해요.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갈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당장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쉽게 몇 주 전에 이미 경익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유동성 공급량을 1200억 달러, 매월 1200억 달러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근데 이 공급해 왔던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가겠다. 근데 얼만큼씩 줄여나가느냐?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 그럼 11월부터 당장 줄이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줄이면 1050억 달러죠. 그러니까 1050억 달러의 유동성을 여전히 공급하겠다 이거죠. 물론 시중에서는, 많은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미 긴축의 시대가 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유동성을 1000억 달러 이상 공급하는 거잖아요. 12월에도 150억 달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유동성을 900억 달러 정도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당시 연준이 800억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해 왔던 걸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거 이상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근데 유동성 공급량이 결국 제로가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는 예상에 따르면 6월이 되면 제로. 원래 FOMC 회의 때마다 줄일 것인가 매월 줄일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매월 줄이겠다. 조금 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죠. 지금은 전환기죠.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가는 시점이지, 이 기간이 긴축적 통화정책이다 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시점에 결국 통화량,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되는 시점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죠. 마치 이런 겁니다. 통화정책, 당국에서,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하는데 왼팔과 오른팔을 걷어붙인 거예요. 두 개로 같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동성 공급에 해당하는 왼팔은 조금씩 힘을 빼는 모습이죠. 두 팔을 같이 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빼면 그 지지가 약해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는데 다시 꼬꾸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팔을 동시에 빼는 것이 아니라, 또 한 팔도 힘을 갑자기 안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빼는 순간 이제 긴축의 시대가 오는 거죠. 결국 2022년 대략 한 6월을 전후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더 가파르게 진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22년 정도면은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의 경제, 주로 22년 상반기 경제가 미국이 여전히 견고하게 회복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존재한다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물가 상승세가 단기적인 일, 일시적인 일이지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뉴욕 연은의 정책금리 전망 서베이를 보면 어쨌든 21년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다가 22년 3분기, 4분기 이 정도가 되면 한 차례씩 인상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고, 2021년 경제전망서에 2021년 한 해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가 없다. 그리고 22년 경제전망서에는 제가 22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때의 경제 여건, 물가 상승 압력, 공급망 대란이 정말 더 장기화되는지, 그게 정말 물가를 폭등시키는지, 요소수 대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물류 대란으로 연결되고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존재할 것인지, 자리할 것인지, 그것을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FOMC 회의가 22년에 8번 개최되니까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직후에 유동성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려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11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시대, 그리고 금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내렸었다 그런다면 제로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를 차츰차츰 인상을 준비하는 시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테이퍼링의 조치,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 판단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긴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더 가속화시키거나 기준금리 인상까지 필요한 그렇게 중장기적인 일은 아니다. 단기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잡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더 포커스를 두고 통화 정책을 단행할 것이다. 아직 긴축적 통화 정책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긴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께 발제해 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